자,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심화 연산을 설명할 거야. 현재 수열의 극한을 연산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문제가 되게 쉽네 라고 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문제 안에 첫 번째 우리가 하겠던 기본 연산은 리미트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봤다면 이 안에 뭐 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식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and 동시에 감춰진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감춰진 식이라는 게 an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n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감춰진 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연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심화 연산인 거야. 심화 연산.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해볼까?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데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똑같은 모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기다 식은 줄게. 그런데 바로 여기에 an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감춰진 식이 등장할 거야 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푸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주제야. 야, an의 표현이 등장한대. 그러면 구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옵션이 갈라지면서 바로 an 구하기가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an 구하기가 가능할 때가 있더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an 구하기가 가능할 때가 있고 안 가능할 때가 있단 말이냐? 예. 그러면 an 구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바로 성질에 따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얘가 해석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뭐다? 연산 문제구나. 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이 다르다. 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질에 따른 해석, 여기는 연산 문제.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 거죠. 그러면 현재 나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만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맞아요. 우리는 문제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박혀있는 식만 보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먼저 팁을 하나 던져준다면 얘네들은 시험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줄에 수열 ANN, BNN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프닝이 바로 이렇게 수열 AN, BN이 있어.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것은 뭘 의미한다? 수열이 있어. 그러니까 그 수열이 뭔데? 몰라. 그냥 빼.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열 AN의 식을 구할 수 없다. BN 구하기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 수학 1이나 수 2를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는 앞에다가 배경을 깔아줍니다. 마마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다가 마마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자? AN이라고 하자라고 떠요. 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수투에서는 함수에서 뭐뭐를 fx라고 하자, 뭐뭐를 gx라고 하자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뭐를 an이라고 하자라는 문장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배경을 통해서 an의 함수의 식을 가져오라는 얘기구나. 그쵸? 현재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뭘 준다? 바로 문장을 주겠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경 정리 후 그 다음에 수열 AN의 식 또는 흐름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만들 수 있으면 일반항 가져오시고 일반항을 구할 수 없으면 적어도 어떤 흐름이구나 라고 그 내용 정도는 알아와라. 예를 들어서 뭐 01, 01, 01, 01. 숫자가 01, 01, 01, 01.
그러니까 일반항 만들면 좀 복잡한데 적어도 숫자 흐름은 1010을 또는 0101을 반복하겠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이 두 가지를 반듯하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 이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수열 AN의 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연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원래는 구하는 값을, 현재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풀겠죠. 얘는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얘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기가 맞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면 철저하게 조건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조건문을 말이다 구하는 값에 맞춰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을 구했어? yes. 그러면 AN을 구하는 값에 입력해줘. 이게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입력해 볼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먹히질 않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아니 얘는 된다며.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를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AN의 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발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문의 내용에서도 부분적으로 내가 AN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밖으로 뽑아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분 발취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특징인데 여기다 중요라고 더 추가했어요. 바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한다 이게 되는 거죠.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기 얘가 바로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하는 값을 어디다 맞춰라? 조건문에 맞춰 풀어라.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우리가 알고서 공부해 줄 수 있어야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산이니까 그냥 묻지 말고 위에서부터 돌파하면서 내려가시면 된다면 성질편에서는 이제부터 뭐 한다? 절대로 AN의 식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위에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문아, 너한테 좀 부탁할 테니까 나 좀 맞춰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질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성질을 공부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열역학에서 알아야 될 성질이 뭐야? 5가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자?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그 상황을 맞춰가 보자.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 갔죠? 그러면 한번 칠판을 지우고 첫 번째 설명 한번 나가 볼게요. 쭉 지워봅니다. 그러면 요거 꼭 매핑에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싹. 한번 지우고요. 여러분들 교재 펴보신다면 교재에 있는 17페이지 하고요. 17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이 매핑은 여러분들 16페이지에다가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와 번갈아서 어딜 보시냐면 문제 페이지 20페이지 같이 봅시다. 17하고 20하고. 아니면 매핑 갖고 계신 분들은 19페이지, 20페이지 번갈아 보시면 좋겠네. 상관없어요. 19페이지, 20페이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열의 종류가 한 종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열의 종류가 몇 종류야? 한 종류. 수열의 종류가 한 종류였구나. 예. 그리고 묻고자 하는 본질이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간다 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수열의 종류가 몇 종류야? an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종류란 얘기야. 그런데 이게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하나의 흐름이니까
이렇게 줄을 서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쉽게 말해서 A1, A2, A3 해서 이게 AN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한 가지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이런 날이면 뭐 우리 알겠지만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 그쵸? 서울랜드 막 미어 터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줄 서주는 역할. 보통 엄마들은 아기들을 케어하고 있으니까 아빠들이 가서 줄 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 사파리 열차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입구라고 하는 이 알파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줄 서 있겠죠? 첫 번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가려고 줄 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뒤에 있는 A2는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알파로 가려고 줄 서 있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거죠. A나 너 어디로 가니? 저 알파로 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간다? 당연히 알파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AN이라는 흐름을 갖고 있는 모든 항들은 싹 다 어디로 갈 거다? 알파로 갈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목표로 흘러가는 줄이라면 이 흐름은 전부 다 똑같이 수렴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를 한번 봤어요. 이 설명 첫 번째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글자를 보시면 안 돼요. 얘는 글자가 아니다. 이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AN이 알파, AN 알파. 아니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리미트 뒤에 있는 식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값을 설명하는 거고요. 나중에 되면은 급수 따지면 급수 뒤에 있는 식 전체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얘는 식 전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식 전체다. 이거 아니에요. 현재 요게 맞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20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열 AN에 대해서 잘 보세요. 밑줄 쫙 끕시다. 수열 AN에 대해서. 그러면 수열 AN에 대해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안 구할 건데? 이 뜻인 거예요. 나는 못 구해.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플러스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 이거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그랬더니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 모르는 식을 살짝 뒤로 뺐어요. 얘가 0이 아닌 상수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다. 0은 아닌데 어떤 값이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문제 풀 수 있어? 못 풀어. 왜? AN을 모르거든. 알았어. 화내지 마. 그런데 질문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AN 값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1분의 AN? AN은 여기 있는데 AN 플러스 1은 어디 있어?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대신에 이게 한 종류죠. 요게 한 종류니까 이 전체의 값이 알파로 갈 거다.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뭐야 같아? 비행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흐름이라면 같은 흐름으로 가는 또 하나의 그 다음 항은 누굴까? 이거의 그 다음 항. 그러면 여기다 n 플러스 1 넣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뭐가 된다?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5의 n 플러스 1이다. 그래야지만 요게 하나의 뭐가 된다? b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결국 같은 흐름이니까 얘도 알파로 가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AN이면 AN 플러스 1. 일단 상대방을 최대한 구하는 값에 맞춰주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 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조건문에 맞춰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AN 플러스 1분의 AN이요.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AN이면 얘하고 얘가 뭐 하면 돼? 나눴으면 좋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눴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결국 설명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얼마 나온다? 3의 n승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얼마? 5의 n 플러스 1.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플러스 1분의 5의 n승.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뭐가 돼요? an 플러스 1분의 an. 요 두 개를 바꿔 쏙 뽑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가 얼마 나왔어? 알파분의 알파. 그래서 상대방이 0이 아닌 상수일 때를 주는 거예요. 수렴값 중요치 않아. 어차피 나눠주면 1 나올 테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너 여기는 구할 수 있니? 아니요. 그래 여기 못 구해.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여기는 식이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값 구해. 이 값. 만약에 여기가 값이 1 나왔잖아. 그럼 얘가 5면은 여기는 5분의 1. 100이면 100분의 1. 1000이면 1000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얘를 구해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번분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얼마입니까? 5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번분수 해주면 5의 n승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요거 약분하면 5의 n승 싹 지워지겠네. 예.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5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5. 여기는 3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3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지수 중 미수가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5 플러스 5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여기는 3 더하기 3분의 1의 n승이다. 그러면 이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가 0 갈 거고 얘가 0 갈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온다? 5분의 3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5분의 3이야.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올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3에다가 얼마 곱해야 1 나올까? 정답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포지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밑에 식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주제였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1번 문제, 유형정리 1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듣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an 플러스 1의 식을 구하지 않고 주변값을 통해서 뭐 했다? 나는 극한값을 구해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 8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나머지 2, 3, 4, 5번의 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